네, 페이서 뉴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페이서.kr, 페이서 교육 사이트 있잖아요. 온라인 건축 교육 플랫폼. 거기서 운영하는 학생 기자단 분들께서 이렇게 기사를 써주십니다. 건축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건축이랑 중국의 프리츠커상, 건설 용어 사전, 이런 것들을 재밌게 풀어놓은 곳인데,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제 글 써주신 분들, 많은 기자단 분들이 써주셨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여기는 pacenews.com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와서 보시면 되겠고요. 건축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영역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다루는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들어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음악에서 건축으로의 전이, 바로 이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볼 텐데, 이규근님께서는 이런 음악에도 관심 많으신 분이거든요. 이규근님께서 써주셨고요. 네, 총 받은 좋아요에서 6개로 이런 기능도 있네요. 저 이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아무튼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은 응고된 음악이다. 여기 처음부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괴테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괴테가 뭐라 그랬냐면은 건축에서 발생하는 분위기는 음악이 주는 효과와 비슷하다고 말했다고 하죠. 형상보다 분위기, 정신의 상태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양한 건축의 유사성이, 음악과 건축의 유사성이 발견된다고 써 있네요. 도입 부분을 되게 재밌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래로 좀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기원전 6세기에는 음악과 건축이 우주와 이어져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하네요. 기원전 6세기 건축이 우주와 이어져 있었다. 수학과 기하학으로 이해가 됐고, 많은 그리스 신전들은, 그렇죠, 옛날 그리스 신전들이 뭐 숫자, 황금비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그런 원리로 많이 설명이 됐었죠. 그리스인 사상가들은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인체비 그리고 음악의 음계비에서 찾아냈다고 했다. 그래서 말하는 음계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수비하고 음계 뭐 그런 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가들은 음악을 수학적으로 인식했다. 예. 그리고 알베르티는 건축은 소리로 변형된 기하학이며 건물의 기하학에 생명을 부여하는 조화가 음악을 통해서 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 10소로 유명한 비트루비우스 있죠. 비트루비우스는 건축 10소에서 음악이 비례의 과학인 것처럼 건축 역시 비례, 질서, 균제, 장식에 의한 과학이다. 건축가는 음악을 통해 조화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되게 좋은 내용들을 글로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보기 아까워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좀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예요? 비트루비우스는 건축가에게 비례의 연구는 음악가에게 하모니의 연구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건축가는 당연히 음악을 잘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축과 음악의 관계는 옛날 기원전 6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옛날부터 언급되어져 왔고, 공통의 배경과 유사성이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라고 되어 있네요. 음악은, 좀 내려가 보면 음악은 청각, 건축은 시각에 의존하는 예술. 이거 정말 재밌는 말이네요. 그죠? 음악은 청각, 건축은 시각에 의존하는 예술이지만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유사성을 통해 보이는 건축을 이용하여 보이지 않는 음악을 가시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음악 특성을 건축에 활용하면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디자인 방법이 될 수 있고, 명소, 랜드마크죠. 명소가 될 수 있으며 특정 시대 문화나 사회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음악적 요소를 반영한 건축물들을 살펴보며 이러한 경험을 가능하게 한 건축적인 요소들과 음악적인 요소들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필립스의 파빌리온이 있고요. 그냥 이렇게 곡선을 그냥 만들어낸 것 같지만 일정한 비율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낸 걸로 보이는 다이어그램이 보이고요. 네, 제나키스는 고대 그리스의 전통에 따라 음악을 다시 수학의 영역으로 포함시킨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건축적으로 표현한 음악가이자 건축가라고 하네요. 르크로비제 합작한 필립스 파빌리온의 제작 과정은 전자 음향학적인 분석을 통한 형태 결정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리산도가 뭐죠? 음향 덩어리를 의미하는 음악적 도구를 사용하여 악보에서 상승하는 직선, 하강하는 직선, 그리고 자유곡선의 형태를 평면에 구성해서 쌍곡 포물면 형태로 메스가 생겨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 부분 해서 쌍곡 포물면을 만들었다. 이러한 결과 직접 음악을 형태한 것이며 실제 악보가 도면으로 사용됐다고 하네요. 재밌네요. 그리고 필립스관의 미끄러지는 듯한 속도감 있는 형태는 글리산도 소리, 이게 아까 뭐랬죠? 음향 덩어리라고 그랬죠. 음향 덩어리, 글리산도 소리를 그대로 전제해주고 있는 것이며, 또한 근대 건축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형태를 만들 때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구부려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클라이언트나 교수님들한테 까일 만한 요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음향학적인 내용을 갖다가 형태화하는 되게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르꼬르비제 합작한 거였네요. 좀 내려가 볼게요. 다니엘 리비스킨트의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4사년 건물의 대표 주자죠. 근데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젊은 시절 이스라엘과 뉴욕에서 음악을 공부했구나. 몰랐네요. 음악을 공부했고 그리고 구성적 차원에서의 음악 내의 감정들까지 복합적으로 수용하여 그의 건축에 적용하였다. 복잡 미묘한 형태의 건축을 그려냈고 음악이 가지는 질서들을 다시 재편해서 그의 건축에 적용하는 불안정함과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그래서 방문자들과 하여금 간접적인 경험을 하도록 했고 특히 부지의 공간을 구축하여 공허함, 아픔 등을 지각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음악이 갖는 수학적 사고에 함몰되기보단 깨어나 자유로움을 꿈꾸는 게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밑으로 내려보면 또 스티븐 홀이 나오죠. 스트레토 주택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대놓고 이제 악보가 이제 그려져 있는데, 네, 이게 이건가요? 이거 형태가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아무튼 좀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티븐 홀의 스트레토 주택이라고 합니다. 네, 스티븐 홀의 스트레토 주택의 기본 설계 개념은 대지의 연못으로부터 구상되었다고 합니다. 대지에는 부드럽게 휘어지며 흐르는 연못이 있는데 4개의 낮은 댐이 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소리를 만들고 있었다. 이에 차가는 홀은 음악의 스트레토 여기 연주 방법이구나. 비슷한 효과를 자냈다고 생각했고 작곡가 벨라 바르독의 1936년 작품 현타악기 첼레스테를 위한 음악이라는 것에서 그 음악에서부터 디자인 모티브를 선정했다고. 4개 닫힌 코어와 그 사이 열린 공간이 만드는 대비적 형식은 댐과 물의 흐름 그리고 현타악기 어쩌고저쩌고의 사악장 구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대지 상황과 음악 구조를 이중적으로 차용한 은유적 사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예술의 수단에 대한, 이거 결론인 것 같죠? 여러 예술의 수단에 대한 비교와 한 예술을 다른 예술 장르를 통해 익히는 건 그 과업의 응용이 외면적이지 않고 원칙적일 경우에 성공될 수 있다고 칸딘스키. 그건 이규군이라는 친구가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네요. 이런 명언들을. 다운해된 사회 속에서 디자인 표현법에 있어 자유롭고 창의적인 다양성이 요구되며 다른 예술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그쵸? 융복합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예술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표현의 새로운 가능성을 갖게 된다. 또한 취향이 다양하고 세분화되며 음악을 담는 그릇, 건축을 그렇게 보네요. 음악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건축은 현대음악이 요구하는 공간적 특성을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음악이 요구하는 건축과 음악이 가지는 장르 간의 속성 차이를 부인할 수는 없겠으나 위에 건축가들은 되게 다양한 건축가들이 있었죠. 이러한 장르 간의 차이를 넘어 직접 연계시켜 공간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 방식, 형태의 표현에 있어서의 변화, 새로운 외피에 대한 시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음악적 표현 원리를 디자인에 적용하는 시도는 창조적인 공간으로서 더욱 큰 예술적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기존의 획일적이고 정량적인 기존의 디자인 표현 방법을 벗어나 무한히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공간, 다양성 있는 공간을 창조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글 감사하고요. 여기 이제 좋아요 누르려면은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회원가입하시면은 좋아요도 하고 댓글도 남기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 학생 기자는 이규근님의 음악에서 건축으로의 전이였습니다.